둘씩 셋씩 짝을 지어 뭘 하나 했더니 누룩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룩 공장이라고는 우리나라에 딱 3군데밖에 없는데 바로 그중 하나 진주곡자입니다. 발로 디디는 품새는 없지만 기계식 설비에 제법 공장 분위기가 나는 듯도 합니다. 곡적인 배열이 잘 된 편이야. 37년 전 다 망한 곡자 회사를 인수해 우리 누룩의 맥을 지켜낸 아버지는 이제 이 누룩방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배워야 되니까 고생은 되지만 앞으로 네가 좀 내 나이쯤 되면은 이거 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다. 열심히 한다면. 그러니까는 네가 한번 그 긍지를 가지고 한번 긍지를 펴봐라. 항상 이 회사가 우리 가족과 함께 갔던 회사니까. 저만치 잊혀져가는 우리 누룩을 그래도 이어보겠다는 아들. 젊어서 그런 걸까요? 그 의욕과 용기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곡자 그러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진주에 시내 나가서 몰라요. 뭐 하물며 저희 회사에 주차를 해놓고 휴가 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빈 공장이라고. 향만 맡아도 그 띄워진 상만 보아도 누룩이 잘 되는지 알 수 있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둡고 습한 고방에서 층층이 자리 잡은 누룩들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 단절과 왜곡의 역사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 누룩.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현의 유서 깊은 양조장. 에도 시대부터 200년의 역사를 가진 고풍성 술도가로 10대째 술을 빚고 있습니다. 가지런히 놓여있는 술병들, 역사와 전통답게 다양한 청주들이 빚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술 진열대 위에 낯익은 한글 막걸리. 직접 막걸리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요즘 일본에 분 막걸리 열풍에 사가는 사람도 제법입니다. 술찌개미를 포도자루에 넣고 술잔에는 모양새도 술 빛깔도 그야말로 막걸리는 막걸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짜내고 짜내서 거의 찌꺼기만 남기는데요.がこういうカスです。結構荒っぽいんですか。はい。結構荒っぽいものをえ絞り、もう粒々が残る。 막 짜낸 술은 물을 타서 농도를 맞춰줍니다. 이것 술도가에서 막걸리를 빚기 시작한 것은 14년 전부터라는데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4, 5년 전부터 오늘의 막걸리의 맛과 모양을 갖추게 되면서 한 달에 10,000병이 넘게 팔린다고 합니다.
日本酒の場合はですね、冬場に日本酒を製造しまして、その年の秋口から、日本酒を売り出すという形になりますんで、その間要するに資金繰りって言いますかね、はい、お金が回らないっていう状態になってますけど、マッコリの場合は、製造して、1ヶ月足らずで製品になります。でそれが流通に乗ってきますので、資金繰りって言いますか、非常に回転が早くなりますので、そういう点は非常に今までの日本酒とは、全然違って、はい、回転が早いお酒になっております。はい。바글바글 술이 끓어오르기까지 열심히 섞어주는 모습마저도 마치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발효시키는 누룩은 어떤 걸 쓰고 있을까요? 그들의 제국실로 가보았습니다. 일본 청주를 빚을 때처럼 찐 고두밥에 그들이 청주 빚을 때 쓰는 황국을 쓰고 있었습니다. 白麹はあまり言いたくないな白麹はですね余談って言うんですけど、マッコリのもろみがあって、その原酒が出来上がったところに甘みと酸味を加えなくちゃいけない。でその甘みと酸味が、程よく出してくれるのが白麹菌なんです。 막걸리는 이곳 일본에서도 우리의 막걸리 양조장에서 빚듯 백국균을 쓰고 거의 같은 맛으로 모방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술이 제대로 그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국적 없는 막걸리는 재현될 것입니다.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 그 전신인 양조시험소까지 합치면 그 역사가 106년쯤 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현대 양조기술의 역사와 길을 함께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주류산업의 발전을 이끈 것은 균주연구였습니다. ここは遺伝子資源保存室といいまして、当研究所の保存菌株、麹菌300株を保存しているところです。こちらがその、うちのオリゼの菌株300株になります。一番古い菌株どんなものかちょっと説明して。一番古いのはですね、この菌株 RIB430 という株ですね。 다양한 균들 중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번식하는 힘을 가진 균의 씨앗들입니다. 이것이 종자가 되어 일본은 다양한 발효식품과 술을 발전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이것. 東京大学に来ていたアール・ブルグさんという人が一番最初に、アスペルギルスオリゼとして分離して報告した株になります。何年前のものですか？もう百何十年経ってると思いますね。はい。 19세기 말 이른바 메이지 시대, 일본 열도는 빨아들이듯 서구 문명을 흡수합니다. 무엇보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일본 황실에서는 직접 학교를 열어 서양의 유명한 교수들을 초빙해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 애킨슨 박사는 식품이나 술에 필요한 발효에 사용되는 종국을 발견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일본 종국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인물로 손꼽힙니다. (125년도) 더 됐다는 이곳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는 지금도 일본의 모든 발효에 사용되면서 나라의 균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麹を使った産業っていうんですかね、
清酒味噌醤油などで他にも高地アスターゼっていうような消火剤なんかも麹菌に使われ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で大体日本の今はもうだいぶ下がったので GDP の 1% は麹菌で稼いでるっていうふうに計算されまして、やはりそれだけ大切な微生物だということでみんな研究してますし、日本醸造協会というところではそういう麹菌っていうのは国の微生物、国の国旗とかと同じ国の微生物ということで国菌っていうふうに一応認めてもらって、それでみんないろいろ研究して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よ。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강력한 발효력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에서 국균의 대접을 받는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재료도 자라는 환경도 다른 우리 누룩에는 또 우리 누룩 나름의 다양한 균이 자라고 있지 않을까요? 아스퍼질러스 코리아노스. 가슴에 태극기를 단 듯 대한민국을 학명으로 붙이고 있네요. 세계 미생물학계에 유일하게 보고된 우리 누룩에서 뽑아낸 고유 곰팡이 균입니다. 이 아스퍼질러스 코리아누스를 발견한 사람은 미생물학자 유대식 교수. 그런데 그와 누룩은 보통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걸 저장하고 그 당시 대구 지정 바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이 일제시대에 문을 연 누룩공장. 당시 아버지가 한국곡자 대구지점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레 누룩을 접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발효실이 250개나 있었더니 당시 곡자회사의 규모가 짐작이 갑니다. 대구만 해도 막걸리 양주장이 60여 개가 넘었으니 매일매일 누룩을 실은 마차가 들락날락 쉴 틈이 없었다는군요. 그래서 1991년 정부가 시행하는 G7 프로젝트에 누룩 미생물이 과연 무엇이며 그들 미생물이 누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그때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1942년에 9월 달에 유대식 교수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조 강본으로 해서 누룩 또는 곡자를 만드는 유일한 단행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술을 통제하기 위해 그 발효제로 쓰이는 우리 누룩도 철저하게 연구한 일본 학자들. 그런데 그들은 이 책의 서문에 우리 누룩이 당화와 발효를 동시에 하는 위대한 기능을 가진 발효제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선조가 많은 경험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 철학을 좀 더 현대 과학으로서 입증하고 증명해서 체계화해서 국제적으로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학자들이 해야 될 큰 과제가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후끈한 진주곡자의 누룩방이 어수선합니다. 일 다 해놓은 것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짚고 올라가겠어. 전문 연구팀과 누룩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모양인데요. 저 밑에다가 얹어놔도 될 텐데 이건 습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진 진주곡자에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이건 온도를
얼마 동안? 이게 2주 걸립니까 지금? 예. 2주 동안 모니터링을 4시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해요. 4시간 단위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누룩방은 이제 하나의 실험실이 됩니다. 열과 공기의 흐름 그리고 시간이 피워내는 꽃 누룩 곰팡이. 곳곳에 실황해 놓아둔 센서들이 이 누룩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매시간 감지해 줄 겁니다.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해서 누룩방을 관측하는 안병학 박사. 하나의 공간이지만 온도에 따라 내려앉는 미생물의 종류도 다르고 띄워지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요 보면은 분포를 보면 위쪽이 확실히 높고 중층부 맨 밑에는 낮은 온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이 발효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지금 먼저 가고 있다는 얘기고 밑에는 느리게 상층부와 하층부가 한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온도 차이가 나게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곧 또 다른 실험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8가지 다양한 곡물에다 실험실에서 배양한 우수한 곰팡이균을 접종해서 누룩방에 직접 띄워보는 실험입니다. 실험실 배지에서 자라는 균들이 과연 누룩방에서 잘 자라줄까요? 오랜 세월 다양하게 빚어오던 우리 누룩이 밀누룩으로 단순화되면서 사라져간 전통의 맛. 이런 과학적인 실험이 전통 복원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누룩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문헌상에서 사라졌던 그 전통 누룩들의 특성들이 어땠는지를 그래도 구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원료를 했을 때 그 누룩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을 때 어떤 술이 나올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술하고는 틀림없이 다른 문헌상에 가까운 술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옛 문헌을 들춰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 술빚기요. 또 술을 빚기 전에 그 술에 맞는 적절한 누룩을 정성스레 빚고 드렸다는 겁니다. 빚는 방법도 모양도 재료도 다양했던 우리 누룩의 지혜. 과연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요? 경주에 위치한 대규모 양조장. 지역의 대표 주류업체인 이곳은 꽤 오래전부터 전통주를 빚어왔습니다. 여느 술 공장과는 달리 입국이 아닌 우리 누룩을 직접 만들어서 술을 빚는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주저하는 누룩으로 술 빚기를 거대한 양조장에서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복합 다양한 자연균이 발생되는 그런 효소제이기 때문에 효소적 성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풍미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한 풍미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안 좋은 풍미도 있지만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좋은 풍미만을 가지고 발효시킬 수 있다면 입국을 사용한 술보다 충분히 더 좋은 주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g의 오차도 없이 누룩을 규격화하는 이곳. 여느 곡자 공장처럼 시간과 정성을 들여 누룩을 띄웁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철저한 온도 관리겠죠. 그리고 6만여 병의 술을 안정적으로 빚기 위해 특별한 비법을 쓰는데요. 바로 누룩에다 씨앗 누룩을 더 첨가하는 겁니다. 새로 만든 누룩에 기존의 우수한 씨누룩을 집어넣는 것은 이미 예로부터 사용되던 우리 누룩 방식입니다.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설양곡이라고 부르는 이 누룩. 바로 새 누룩에다 미리 만들어둔 질 좋은 씨누룩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분국은 신누룩 역할을 해주는 거고 지금 만들고 있는 서량곡이 이제 제대로 내가 빚고자 한 술에 누룩이 되지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가 농사 짓는 법이나 음식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간장, 진간장을 이용해서 게장을 담가 마시고 그 게장을 썼던 장을 이용해서 다시 또 다른 게장을 만들고 하는 거나 음식에 쓰는 거나 똑같은 개념에 결국은 이것은 맛, 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친환경 농업을 주제로 한 이색적인 엑스포가 울진에서 열렸습니다. 몸에 좋은 것 하면 이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의례 따라오죠. 그만큼 환경오염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농업을 천하의 근본으로 삼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던 우리 민족, 그 농사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술빚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 간장을 만들듯 자연이 준 농산물로 정성 들여 술을 빚었으니 어디 단숨에 들이키는 요즘 술맛에 비하겠습니까? 그 옛날 집집마다 고이 빚던 전통주가 줄줄이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내주는 부앗을 되지만 요즘 아이들 룩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 조그만 발로 곱살스레 디디더니 어느새 누룩 한 덩이를 손에 쥡니다. 디디고 만지며 그렇게 누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들이 진짜 우리 발효식품에 관심을 가지면은 좋겠다는데 이런 기회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점에서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 좋거든요. 막걸로 바로 마시는 탁배기 한 잔 어떻습니까? 청정고을 울진에서 재배한 친환경 찹쌀과 우리 누룩만으로 빚은 술입니다. 약주가 달리 약주겠습니까? 다른 거 안 넣고 우리 것으로 정성껏 제대로 빚었으니 불로 쳐 부럽지 않습니다. Oh, I feel very good. Tastes good. Tastes good. Yes. 맛있어요. 막걸리. Korea. Very important to keep traditional culture, Korean culture. 감사합니다. 술 한 동이 한 동이 그냥 지나갈 수 없어 홀짝홀짝 맛보다 보니 어느새 얼큰하니 기분 좋은 취기도 오릅니다. 솔직히 뭐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지는 못 느꼈죠. 몰랐죠. 근데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뭐 저렇게 종류가 다양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젊어서 그런가. 아, 젊어서?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안 마시는 술이다 하는 생각이 얼핏 드세요? 전통주라. 그렇죠. 그렇게 많이 뭐 먹어보진 않았으니까. 단순한 비교 시험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양주할 수 있는 과거의 가양주 문화가 활성화됐듯이 지금도 가양주 문화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보다 많은 형태의 다양한 전통주들이 생산되지고 그런 술들이 소비자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취사 선택되어져서 명주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여과되지겠죠. 그런 명주라고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자랑할 만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주가 아닌가. 최종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죠. 2세기부터 포도주를 빚어온 명주의 마을, 프랑스의 생떼밀리옹입니다. 고요한 옛 도시를 깨우는 나팔 소리와 함께 축제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날의 축제는 추수선포제.
포도주 생산자들이 모여 하늘이 내려준 열매를 무사히 수확하도록 제를 올리고 이제 추수를 시작하라고 알리는 전통 행사입니다. 그들에게 포도 수확은 1년 농사의 마무리이자 또 다른 시작입니다. Les vendanges, c'est le moment où on récolte le travail d'une année complète. Donc on a travaillé dans nos vignes pendant un an, quelquefois très dur. Et la vendange, c'est le moment où on récolte tout ce qu'on a fait. C'est aussi un moment sur le plan technique qui est extrêmement important parce qu'on fait un grand vin avec un bon raisin. Un bon raisin, c'est un raisin qui est mûr, mais qui n'est pas trop mûr. Donc il faut choisir avec exactitude la date de la vendange, avec des bonnes analyses, des bonnes décisions, et ensuite aller très vite quand on a vendangé. Saint-Émilion, Alléluia, Saint-Émilion, Alléluia. 마을 전체가 포도주 산업으로 부를 이뤘고 전통을 만들어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는 곳. 생떼밀리옹은 이제부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추수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신의 섭리라는 의미를 가진 포도 재배 농가 라 프로비당스. 밭고랑을 사이에 두고 포도송이를 따기 시작합니다. 손놀림이 아주 잽싼데요. 기계로 걷어내면 될 것을 포도에 흠집이 날까봐 일일이 손으로 따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일년의 고생을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까요? C'est le meilleur moment parce que c'est le bébé, mais c'est surtout le résultat d'un travail extrêmement compliqué cette année. L'année a été dure, comme toutes les années. On a toujours peur des gels, on a peur de la pluie, on a peur d'une floraison qui ne se passe pas bien, un été couvert. Donc on a eu beaucoup de chance pour le moment. Donc c'est vrai qu'on est très content de sécuriser la qualité pour pouvoir ensuite passer à l'étape suivante qui est la production du vin. 수확한 포도는 바로 양조장으로 옮겨지는데요. 따온 포도송이도 자루를 걷어내고 알갱이만 잘 골라서 으깹니다. 그리고 곧장 커다란 양조통에 담죠. 이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바글바글 이제 술이 익어가는 소리에 취할 때 포도주는 누룩 대신 포도 껍질에 붙은 효모가 발효라는 마술을 부려줄 겁니다. 생떼밀리옹의 아침, 어둠을 찍고 포도밭 너머로 태양이 떠오릅니다. 구릉진 언덕에 자리 잡은 포도밭은 햇살이 가득 머물러 포도를 잘 여물게 해줄 겁니다. 이 지방에서는 포도주를 빚는 포도 재배 농가를 샤또, 즉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7대를 이어서 포도주를 빚어왔습니다. 포도는 기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그대로 술 빚는 철학이 됩니다. Mon vin, je ne veux pas qu'il soit mondialisé, que tout le vin ait exactement la même qualité. Et c'est par ce travail de respect, de biodiversité, on appelle ça, que je vais pouvoir avoir des levures après sur mes raisins qui vont être propres et indigènes à la qualité pour faire un vin de qualité. Ça, c'est très important pour moi. Je ne veux pas standardiser mon vin. Et en respectant la nature et comme elle m'a été donnée,
j'arriverai à faire le vin. Je ne dis pas que je ferai le meilleur vin du monde, mais je ferai le vin qui aura une vraie personnalité qu'on ne trouvera nulle part ailleurs dans le monde. C'est ça qui est important. 이곳의 보물 창고 술 저장고입니다. 90년쯤 된 술 맛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쌍떼, 건강이란 뜻입니다. 술을 마시며 건강을 비는 곳. 잘 빚은 한 잔의 포도주가 건강 음료임을 자부하는 걸까요? 집 한가운데 우뚝 솟은 탑이 이 포도 재배 농가의 이름이 되고 포도주 상품명이 됩니다. 의좋은 그레스망 형제가 술을 빚는 이곳은 해마다 자식을 키우듯 거대한 오크통에서 술을 키워갑니다. 같은 포도로 술을 담궜다 해도 술이라는 것이 해마다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기억하고 술맛을 기억하는 것도 포도주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9년은 정말 수확이 좋았습니다. 알알이 잘 익은 포도는 술맛도 좋을 겁니다. 이곳은 청포도로 먼저 화이트 와인을 빚습니다. 청포도는 껍질을 쓰지 않고 그대로 짜서 맑은 포도주만 씁니다. 오크통에서 잠자코 술이 익어가는 소리. 발효를 시작한 화이트 와인은 효모와 포도즙이 뒤섞인 뿌연색, 마치 우리네 막걸리 같습니다. 어느 곳에나 그 빚는 사람에 따라 빚는 방법도 술맛도 달라지듯 이곳에도 이것만의 술 빚는 법이 있습니다. Alors, donc, nous utilisons des levures sélectionnées pour la réalisation de nos vins blancs. Il y a effectivement des levures sur les peaux de raisin, des levures indigènes, mais nous préférons utiliser des levures sélectionnées qui vont valoriser le potentiel aromatique du cépage concerné, du Sauvignon et du Sémillon. 포도 껍질에 붙은 효모는 살균하고 선별된 효모를 써서 포도주가 가진 잠재력을 더욱 끌어내줍니다. 그러나 그 효모 또한 이곳에서 자란 것입니다. Oui, ce sont des levures de l'appellation du cru. La levure que l'on utilise a été sélectionnée sur différents raisins provenant de l'appellation, de notre appellation et de notre cru classé, effectivement. 자연, 햇살, 바람, 적당한 기온, 그리고 사람의 손길, 이 모든 것이 명주를 빚는 조건. 이곳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때루아라고 하더군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천년 그리고 또 천년을 이 때루아를 지키며 때로는 극복하며 그 어디에도 없는 고유성을 가진 와인을 빚는 프랑스 보르도. 그것이 이곳 와인을 명주로 불리게 하는 힘이 아닐까요? Absolument, absolument. Il y a interaction entre la nature et l'humain, comme dans l'art. Hein. Et je pense que un terroir, c'est un lieu où l'homme peut exprimer quelque chose qui est à la fois beau et original, au sens qu'on ne le trouve pas ailleurs. Même si on le copie et si on fait presque la même chose, l'original est là. 못자리에 쑥쑥 육모가 자랄 즈음 한쪽에는 탈곡기 소리가 한창입니다. 겨울을 견딘 밀밭은 늦봄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밀밭에만 가도 취한다는 말이 있죠. 9가지 술을 놓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이 밀로 누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쾌하게 맨날 맛있었다고. 저 지분 삭는 공로주지 뭐. 지분 삭는 꼭 넣어줘라. 맨날 맛있었다고 상쾌 이래고. 하향주를 빚는 박환희 씨가 누룩에 쓸 우리밀을 구하기 위해 밀밭을 찾았는데요. 포실한 밀을 따서 구워 먹던 추억도 가물한 요즘 수입 농산물에 밀려 자취를 감출 줄 알았던 우리밀이 이렇게 장하게 자라 신토부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이 되게 굿이네요. 되게 굿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가격대나 뭐 이런 면에서 수입 밀을 썼는데 그 이제는 모든 게 우리의 그 건강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이래 우리 밀을 보니까 우리 밀이 가격대나 아니면은 그 밀 자체의 튼실함이나 그 이걸로 누룩을 만들어도 아마 누룩에는 상품의 그 누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밀은 정말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우리 밀로 만든 누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술 한 잔에 선비는 과거 보러 가는 것도 잊었답니다. 한 번 맛보면 자리를 뜰 줄 모른다 해서 안전뱅이 술이라고도 하죠. 1500년 묵직한 역사가 내려앉은 한산 소곡주입니다. 충남 서천의 푸른 들녘이 누렇게 변할 때쯤 술도 익어가겠죠. 밀을 계약 재배한 건데 지금 조경밀하고 건강밀하고 올해 한 40헥타 정도 파종을 해가지고요. 한 50톤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젊은 명주 전수자는 술을 빚기 전에 술의 씨앗인 누룩부터 살폈습니다. 곡자 공장에서 사오던 누룩을 계약 재배한 밀로 이제 직접 띄우기 시작한 거죠. 전통주 중에 드물게 누룩 곡자가 들어가는 한산 소곡주. 누룩 빚기부터 100일간의 정성이 술을 익힌다고 합니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제 외아들로 대물림된 1500년 전통의 맛. 과거의 풍미를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장현 씨. 누룩 만들기에 여간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좀 펼쳤다가 또 온도를 또 올리기 위해서 다단 쌓기를 또 하고 이걸 하루에 5차례 정도 한 일주일은 해줘야 됩니다. 잠 못 자고 누룩 만드는 게 술 만드는 것보다 힘들어요. 새로 들인 누룩 기계는 아직 손발이 척척 맞지는 않지만 꼭 익숙해지겠죠. 시간과 공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술맛도 완성되니까요. 예, 저희가 지금 할머니 때부터 술을 빚어왔지만 그 술맛을 찾기 위한 것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썼던 자연적인 효소 효모가 배양된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 소곡주 빚는 것은 자연적으로 거 쓰겠지만 시판을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우량 균주를 배양을 해가지고 이 누룩에 접종하는 것도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년차, 2년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표준화된 누룩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누룩의 적성에 양주에 맞는 탁주용과 아니면 약주용, 증류주용도 저도 연구 개발을 같이 참여해서 좋은 술 빚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누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찹쌀 고두밥 고슬고슬 지어 술을 빚을 모양입니다. 전북 정읍
태양양주장의 송명섭 씨. 밭은 누룩을 고두밥과 잘 섞어주는 손놀림이 참 시원시원합니다.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운영했고 1975년부터는 아들인 명섭 씨가 물려받아 35년째 술을 빚고 있는데요. 막걸리도 막걸리지만 대나무 진액을 넣어 빚은 명주 중의 명주, 중력고의 기능 보이자라는군요. 술을 빚는 기본은 뭐니 해도 이 누룩, 다채롭게 누룩꽃이 피었습니다. 균호나 쏙 뽑아내서 쓰는 맛에 비할까요? 여기에 하나에서 자세히 보면은 백국도 아니고 황국도 아니고 중간에 회백색이 있는데 이런 누룩들, 이런 곰팡이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었을 때 수십 종 아니면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종자의 그 곰팡이들이 여기에 다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어울림. 그렇게 조합 속에서 만들어진 이 맛은 그 맛의 깊이가 깊고 풍부하죠. 그런데 명섭 씨가 빚는 술의 모든 재료, 찹쌀도 이 밀도 주에다 그가 심고 기른 것이랍니다. 땅도 사람도 쉴 틈이 없네요. 밀파종은 간단합니다. 미달을 뿌리고 한번 땅을 갈아주면 나머지는 자연이 해줄 일입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을 하니 절로 콧노래도 흥얼거려집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백 배의 결실이 되는 이치. 이렇게 자연이 몸소 보여주니 절로 고개가 숙여질 밖에. 항상 고마울 뿐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항상 고맙죠. 뭐. 자기들은 자기가 싹을 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냈는 건데 그 종족을 갖다가 싹 사람이 써먹으니까 항상 미안할 뿐이지. 솔직히 그거는 뭐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쭉 이만큼 자라왔을 동안에 땅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사실은 나달 한 알이 해가 떨어져서 나락 같으면 180개, 200개를 우리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데 걔한테 누구 하나 고맙다고 그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옛날 어르신처럼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추수를 앞둔 밀밭. 음식문화사학자 정대성 교수가 일본에서 고국을 찾았습니다. 전통술은 전통적인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그 술이 생겨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재료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기본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문화라고 나는 문화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문화의 그 하나 기본은 그 민족이 그 지역 사람들이 지혜를 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니까. 자연으로부터 와서 시간이 피워내는 꽃은 술의 생명이 되고 향기를 주었습니다. 금세 빚고 단숨에 마시는 술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술독을 살피며 신명을 다해 술을 빚어온 장인들. 자연이 나누어준 그 넉넉한 지혜가 되살아나 한 잔술의 향기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제 천년의 향 우리 누룩을 찾아 떠난 고단한 여정을 이 한 잔술로 마무리할까 합니다.